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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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3주차군요. 비가 오고 나서 그런지 날씨가 완전한 가을이 됐군요. 선선해서 좋기는 한데 이 찬바람이 불면 감기의 일종인 우한 코로나가 얼마나 더 기승을 부릴지 걱정이 앞서는군요. 어찌됐건 우리는 예방수치, 거리두기 철저히 지켜서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캠퍼스에서 만났으면 합니다. 오늘 운영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컴퓨터 시스템 소개 부분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고, 컴퓨터 시스템의 동작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챕터 2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드웨어에 대해서 얘기했고,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고 응용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고 데이터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과제물을 내줬는데 다음 중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아닌 것 그래갖고 뭐 운영체제 컴파일러 뭐 썼는데 유틸리티라는 걸 썼고 그 다음에 번호 4번인가에다가 V3라고 썼죠. V3는 뭐죠? 응용 소프트웨어예요? 아니면은 유틸리티예요? V3는 유틸리티입니다. V3 그래서 뭐 iZip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문제 자체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 그 답은 없음 이렇게 쓰면 정답입니다. 제가 이제 착각을 해서 문제를 냈는데 여러분들 그거 V3 2번 문제인가요? V3 그것만 틀린 사람들은 다 참잘했어요 라고 제가 피드백 해드렸어요. 대신 답이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그런데 일반인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냥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가 있고 앱이 있고 데이터가 있다.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운영체제는 뭐다? 네,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 장치와 컴퓨터 사용자, 유저,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의 중간에 위치하며 사용자 또는 응용 프로그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의 집합체를 운영체제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운영체제의 목적은 첫 번째는 효율성이에요. 시스템을 어떻게든지 성능을 향상시켜 주는 거죠. 처리량을 극대화시키고 응답 시간을 단축하고 신뢰도를 향상하고 처리량이 향상되고 응답 시간이 무지하게 단축됐어. 근데 결과값이 이상하게 나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효율성. 우리 그 캐시 메모리의 캐시 히트율이 왜 중요해요? 효율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편리성이에요. 효율성 못지않게 중요한 게 편리성입니다. 사용자한테 얼마나 편리한 환경을 제공해 주느냐. 여러분들 그 편리성에 보면요. CLI, GUI, NUI라고 나눠요. CLI는 맨 처음에 컴퓨터 나왔을 때 키보드로 치는 거 있죠. 윈도우즈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윈도우하고 R키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CMD라고 치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MS-DOS 네? MS-DOS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그래가지고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그래가지고 실제 명령어를 입력을 하는 MS-DOS라든가 리눅스, 유닉스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GUI 환경, 윈도우 95에서부터 제공이 된 건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이제 그 마우스 가지고 클릭하고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손으로 타치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는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 여러분들 그 노트 여기 펜이 스마트 펜이라고 나오잖아요. 손 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뒤로 오고 막 이런 거, 그죠?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걸 내추럴 인터페이스, 보이스로 할 수도 있고, 그걸 내추럴 인터페이스라. 이게 다 편리성입니다. 편리성. 여러분들 제가 레벨 테스트 하면서 11가지 질문을 드렸죠. 질문 11가지 질문 중에서 실제 여기 7번, 8번, 9번, 10번 요 4가지는 뭐예요? 4가지는 편리성입니다. 편리성. 이걸 사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얼마만큼 잘 사용하느냐 못 사용하느냐. 컴퓨터가 렉이 걸렸어. 근데 멍청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쵸? 그럴 때는 어떻게 컨트롤 Shift ESC 해가지고 응답 없음이 뜨고 있는지 아니면 잘 실행되고 있는지 봐가지고 응답 없음이 뜬다. 그럼 이건 렉 걸린 거니까 빨리 삭제하고 다시 프로그램을 다시 가동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약간 용량이 적어가지고 계속 딜리트 하고 있는데 그냥 딜리트 키만 누르면 어떻게 돼요? 휴지통으로 들어가니까 이거를 다시 휴지통으로 안 들어가고 바로바로 삭제되는 게 좋겠죠. 그럴 때는 Shift 딜리트를 누르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Alt 프린트 스크린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보고서를 만든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 화면 캡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캡처 도구란 앱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캡처 툴들이 있어요. 근데 화면을 이렇게 그 앱을 실행하고 나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앱을 실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화면에 나타나는 걸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 스크린이라는 키를 저는 쓰라고 얘기하는데, 프린트 스크린하고 알터 프린트 스크린하고 차이는 뭐냐면요, 알터 프린트 스크린은 그 지금 떠 있는 윈도우 창만 보여줍니다. 근데 프린트 스크린은 화면에 보여 있는 건 전체를 다 캡처를 해주는 거고, 알터 프린트 스크린은 지금 떠 있는 창만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만든다거나 이럴 때 남한테 뭔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화면을 캡처할 때는요, 프린트 스크린 키보다 알터 프린트 스크린 키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이게 편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윈도우 키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키죠. 이거는 이 화면을 여러 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좋은 겁니다. 누르시면요, 그 윈도우 화면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4개까지 이렇게 만들어준 대로 멀티 화면을 놓고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 이제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화면 2개는 놓고 작업을 하시는 거죠. 자, 최소한 화면 2개에다가 이렇게 멀티 화면을 쓰게 되면은 8개의 화면을 놓고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다 뭐에 해당된다? 운영체제 편리성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운영체제를 일반인들한테 얘기할 때는 언어라고 얘기해요. 언어. 여러분들 내가 일본어를 알고 있으면 일본 사람하고 대화를 하겠죠. 영어를 알고 있으면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것처럼, 이 운영체제가 다르다는 건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명령어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 퍼스널 컴퓨터는 우리가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쓰고 있죠. 그럼 맥킨토시는 퍼스널 컴퓨터입니까? 아닙니까? 맥킨토시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퍼스널 컴퓨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왜 맥킨토시를 퍼스널 컴퓨터라고 얘기 안 하고 맥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퍼스널 컴퓨터하고 맥킨토시하고 운영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컴퓨터는 서로 다른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헷갈리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윈도우즈는 퍼스널 컴퓨터라고 얘기하고
맥킨토시는 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구분이 되잖아요. 나 PC 있어. 근데 PC를 가져왔는데 맥 가지고 왔어. 그러면 교육이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언어가 다르다는 얘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다르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스마트폰 있죠? 지금 스마트폰 얘기하면은, 아이폰도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하고, 안드로이드 폰도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단호하게 아이폰은 스마트폰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냐고요? 아이폰은 그냥 아이폰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폰은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야지만 혼란이 없어요. 스마트폰 교육합니다. 그런데 나는 안드로이드 폰 교육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아이폰 가지고 왔어. 그래놓고 왜 작동이 안 돼요? 당연히 작동이 안 되죠. 그쵸? 뭐가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운영체제를 뭐라고 얘기한다? 일반인들한테는 운영체제는 언어 랭귀지라고 얘기한다. 앱과 웹의 차이. 사실 이거는 말장난이거든요. 말장난인데 이제 사람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언어라는 건 소통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참 답답한 게 제가 이제 그 기업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이 이런 앱을 개발하고 싶다. 자기 회사에서 돌아가는. 네.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앱을 개발하실 거예요? 웹을 개발하실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못 알아들어. 앱과 웹에 대해서. 사실 이건 우리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용어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앱을 만드실 거예요? 웹을 만드실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거죠. 자, 앱이라는 건 뭐예요? 앱은 원래 응용 소프트웨어의 약자예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인 응용 소프트웨어를 너무 기니까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말이 너무 길잖아요. 우리 신혼여행 갈 때 신행 간다고 그러지 뭐 신혼여행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바쁘니까 줄인 거야. 요 앞에 있는 세 글자만 딱 따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앱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앱. 그래서 사실 퍼스널 컴퓨터 사용할 때는 앱이란 말이 없었어요. 앱이란 말이 없었는데 그때는 응용 소프트웨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단축 언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이제 앱이라는 게 나왔어요. 앱스토어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앱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저장소에 뭔가 있는 거 있죠. 그런 걸 앱이라고 얘기해요. 웹은 뭐냐면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주소만 알고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회사 구매 시스템 앱을 내가 개발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회사 구매 시스템 앱을 사용할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쿠팡이나 티몰 정도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모니터를 만들어서 판다라고 쳐요. 그럼 우리 회사 모니터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앱을 사용해서 우리 회사 모니터를 산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저는 앱을 개발하지 마시고 웹을 개발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웹은 브라우저를 가지고 거기 주소만 치면 되는 거죠. 필요하다면은 단축 아이콘 만들어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 앱은 우리 실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 하드웨어를 잡아먹고 내 하드웨어에서 돌아가는 걸 앱. 웹은 뭐냐면은 내 소프트웨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 소프트에서 돌아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웹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이제 소통이 굉장히 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우리 컴퓨터 시스템의 4대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데이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데이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데이터는 다 이렇게 미러링으로 돼 있어요. 미러링. 하드디스크 하나를 갖고 있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 100억이라고 적혀 있어요. 내가 지금 100억을 입금을 했어. 100억이라고 딱 이제 저장이 됐어. 근데 그 은행 시스템이 파괴가 됐어. 그래서 지금 당장 데이터를 어떻게 복구할 수가 없어. 뭐 1시간 전 데이터는 복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저는 지금 100억이라고 적혀 있는 내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서버급 컴퓨터는요, 서버급 컴퓨터들은 모든 컴퓨터가 다 이렇게 미러링으로 되어 있어요. 미러링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레이드 컨트롤러라 해가지고 뭐 전체를 다 보관할 거냐, 어떻게 보관할 거냐, 엑기스만 보관할 거냐 그래가지고 이쪽에 있는데, 하여튼 그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철저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러링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레벨 테스트에 나왔던 이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 이미지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제 컴퓨터 전문가들도 이미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앱을 개발했어. 내가 웹을 개발했어. 근데 거기 디자인이 꾸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만 잘 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 디자인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11번에 그 레벨 테스트에 넣어놓은 거예요. 자, 이미지. 여러분들이 이제 픽셀이라고 얘기하죠, 이미지. 자, 그러면 1픽셀은 몇 바이트일까요? 몇 바이트가 있어야지 1픽셀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자, 1픽셀은요, 3개의 바이트가 있어야지만 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왜 3개의 바이트가 있어야 돼요? 왜 3개의 바이트? 컬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레드, 그린, 블루 이걸 가지고 그 많은 색깔을 표현합니다. 레드, 그린, 블루 0에서부터 255, 0에서부터 200. 요 3개의 조합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24비트 트루 컬러라 그래요. 트루 컬러. 그래서 1600만, 1600만 컬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레드를 보관할 수 있는 1바이트, 그린을 보관할 수 있는 1바이트, 블루를 보관할 수 있는 1바이트 해가지고 총 3바이트가 있어야지만 한 픽셀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24 트루 컬러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이제 8비트짜리 알파 채널, 이제 알파 채널은 뭐냐면 투명도 같은 걸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이미지에 보면 확장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확장자. 그 맨 처음에 나온 확장자가 BMP라고 얘기해요. BMP는 비트맵 이미지의 약자예요. 비트맵 이미지인데, 그 아까 얘기한 이렇게 내가 3개의 픽셀을 저장하고 있다 그러면 333 해가지고 9바이트를 저장 공간을 사용을 해요. 9바이트. 이제 이 BMP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1600만 컬러를 다 표현할 수 있는데, 이 BMP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요, 요걸 압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다 저장을 하기 때문에 BMP는요 파일 사이즈가 무지하게 커집니다. 무지하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전송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나온 게 JPG라고 하는 거예요. JPG. JPG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픽셀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여기도 빨간색이고 여기도 빨간색이고 여기도 빨간색이고 여기도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면 이 3바이트 3바이트 3바이트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얘는 빨간색이라고 표시를 하고 나머지 2개는 얘하고 같다라고 1바이트만 표시를 해요. 1바이트. 얘하고 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3바이트, 얘는 1바이트, 1바이트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5바이트면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BMP는요, 몇 바이트가 돼야 돼요?
9바이트가 있어야지만 저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3픽셀이니까 그렇지, 이게 1024, 768 SD급 아니면 1920에 1080 HD급 이렇게 되면은 용량이 무지하게 커지겠죠. 그래서 BMP하고 JPG는 그 크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압축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JPG 파일은요, 손실 압축이라고 해요. 손실 압축은 뭐냐면요, 우리가 아까 그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하는 색을 세 가지를 표현한다 그랬어요. 0부터 255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조합이 돼서 하는데,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255 레드는 255, 그린은 254, 블루는 253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도 같이 그냥 255, 255, 255로 봐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손실 압축이라고 해요. 손실 압축. 그래서 JPG 파일은요, 불렀다 저장하고 불렀다 저장하고 불렀다 저장하고 하면요, 원래 인지하고 달라져요. 왜냐하면 비슷한 걸 갖다가 같은 색깔로 취급해가지고 같이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이미지들은 JPG로 저장하지 말고 PNG로 저장하세요 라고 한 얘기가 나온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손실 압축이에요. 24 트루 컬러를 잘 지원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1600만 컬러를 제공해 준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게 PNG라고 하는 파일인데요. 이미지 파일. 요거는 이제 BMP처럼 비손실 압축이에요. 이건 아무리 불렀다 저장하고 불렀다 저장한다 해서 그 같은 비슷한 값을 같이 보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PNG 파일의 가장 큰 특징은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JPG는요, 네모나게 밖에 자를 수가 없어요. 이게 전에 그림 있죠? 여기 보시면은 요거 요렇게 실제 내가 요렇게 그림을 자르고 싶은데 JPG는 이렇게 그림을 자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잘라야 돼요? 이렇게 네모나게 밖에 자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없죠. 근데 PNG 파일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자르면 여기 이렇게 투명하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더 재밌는 게 있죠. 투명도 있죠. 투명도를 진한 데에서 흐린 데까지 다, 여기는 투명도가 거의 없죠. 여기는 투명도가 조금 있죠. 이런 것까지 관리해 줄 수 있는 게 PNG 파일이에요. 움직이는 이미지가 가능한 GIF. GIF는요, 비손실 압축인데, 실제 24 트루 컬러를 1600만 컬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요, 256 컬러만 지원합니다. 근데 사람이, 일반인들은 식별할 수 있는 컬러의 색깔이 256까지 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600만 컬러 같은 경우는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랑 하는 거지, 일반인들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 GIF는 이런 게 뭐가 된다? 그 이미지가 가능한다. 자, 이미지 포맷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미지 포맷. JPG 또는 JPEG라고 불리우는 JPG 파일. JPG 위원회에서 개발을 했고, 고화질이며 압축률이 무지하게 높아요. 그리고 손실 압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손실 압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송곳이라든가 키트 아이콘 이런 데서는요, 화질이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깨지고. 그래서 거기든 사용하시면 안 되고, 이제 가장 큰 단점이 그 원하는 형태를 투명하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모, 사각형 형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저 옛날 한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JPG 이미지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옥션이라든가 실버인가 같은데 사진을 올리는데 JPG만 올리고 막 이랬어요. 지금은 이제 다 지원이 되지만 어쨌든 JPG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BMP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 파일이고, 이거는 픽셀 하나하나 정보를 다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질이 제일 선명하죠.
문제는 이제 용량이 너무 많이 차지해 가지고 지금 BMP 파일을 어디다 올린다 그러면 욕먹죠. 올리지 못하게 막을 뿐 아니라 올리면은 다 민폐죠, 민폐. 이런 건 어디다 쓴다? 이제 개인 소장용. 내가 무슨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든가 뭐 팔순잔치를 했다. 근데 그 사진을 갖다가 디지털 사진을 내가 오래 보관하고 싶다. 그럴 때는 BMP 파일로 저장을 하면 좋죠. 얘도 마찬가지로 투명한 부분을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지는 사각형 형태의 이미지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PNG 파일은 미국 컴서브사에서 중심에서 개발한 그래픽 포맷인데 8비트의 알파 채널을 제공하다 보니까 투명층을 지원합니다. 투명층이라는 게 뭐예요? 투명층은 투명도를 99, 77, 66, 55, 3, 2 이렇게 투명층을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GIF 같은 경우는 여기에 투명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어요. GIF는. 근데 이 GIF하고 이 PNG하고 차이가 뭐냐면 PNG는 내가 원하는 퍼센테이지의 투명도를 지정할 수 있는데 GIF는 투명하냐 투명하지 못하냐 all or nothing입니다. 네, 그렇게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손실 압축 포맷이고 트루 칼라 1600만 칼라를 지원할 수 있고, GIF는 유니시스타가 개발한 건데 어떡하나요? 여기 압축률이 높고 가장 핵심이 GIF 포맷이라고 얘기 많이 들어봤죠. GIF 애니메이션. 그래서 애니메이션 움직이는 사진은 지금 다 GIF 애니메이션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문제는 이제 칼라를 256 칼라만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막눈한테는 상관이 없는데 전문가들한테는 화질이 다소 떨어지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 비손실 압축이라는 거. 자, 이제는 이미지는요, 웹 디자이너가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이미지를 주무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프로그래머들. 나는 코딩만 하면 돼.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 이미지 포맷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